왜 경제는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또 나빠지면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 같을까요? 그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경제의 오르내림,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걸 하나의 사건 파일이라고 생각해 보죠. 지금부터 위기에 빠진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경제 분석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 책상 위에 A국이라는 나라의 최근 6개월 데이터가 딱 놓였습니다. 과연 이 숫자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표를 한번 보시죠. 미래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현재를 알려주는 동행지수 다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바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 숫자들입니다. 우선 실업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어요. 안정적이던 3%대에서 불과 6개월 만에 7.5%까지 거의 2배 이상 폭등한 거죠. 이건 정말 위기 신호입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4배나 뛰었어요. 9.1%. 이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살기가 정말 팍팍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보통 경기가 나빠져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가는 안정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건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물가는 폭등하고 있어요. 완전 무순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경제가 평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거죠. 경제가 이렇게 확장했다가 또 수축했다가 마치 숲을 쉬는 것처럼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이 패턴, 이걸 바로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기 변동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사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봄, 회복기, 모든 게 뜨거운 여름, 호황기, 슬슬 식어가는 가을, 후퇴기, 그리고 꽁똥 얼어붙는 겨울, 침체기, 이렇게 4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좋아요. 경제가 이렇게 계절처럼 변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계절을 바꾸는 걸까요? 그 원동력은 뭘까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소비를 확 줄인다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수요의 변화, 또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공급 충격, 대출이 막히는 금융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경제를 움직입니다. 특히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 수요 충격은 사든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공급 충격은 만드는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건 수요 충격, 공장이 멈추거나 원자재 가격이 뛰는 건 공급 충격인 거죠. 여기서 아까 그 미스터리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이 공급 충격. 특히 안 좋은 공급 충격은요, 경제 성장은 멈추게 하면서 물가는 올리는 이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용의자거든요. 기억나시죠?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뛰는 거. 자, 그럼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이런 폭풍우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이 배를 조종하는 선장들은 누구고 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죠. 주요 선장은 둘입니다.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 정부는 세금을 걷고 돈을 푸는 재정정책을 쓰고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둘이 쓰는 방법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너무 오른다. 아까처럼요.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외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 사거나 투자하는 걸 망설이게 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씀씀이가 줄어들고 과열됐던 경제가 식으면서 물가도 안정을 찾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시스템에는 아주 똑똑한 자동 안정장치라는 것도 내장돼 있어요. 뭐랄까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자가 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나가서 최소한의 소비를 뒷받침해주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과열을 살짝 시켜줍니다. 누가 일부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맨 처음 봤던 그 사건 파일의 미스터리를 한번 해결해 보시죠. 다시 사건 현장입니다. 아까는 그냥 답답하기만 했던 이 숫자들,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손에는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단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실업률이 치솟는다. 이건 명백한 경기 침체기의 증거입니다. 둘째, 물가가 폭등한다. 이건 보통 경기 호황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는 침체됐는데 물가만 오르는 이 최악의 조합, 정말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최종 진단입니다. A국은 지금 심각한 공급 쪽 충격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책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경계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물가가 더 뛸 거고, 물가를 잡으려고 돈줄을 죄면 경기가 더 나빠질 테니까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자, 오늘 우리는 경제의 계절을 읽는 법,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도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는 과연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 걸까요?